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영어 목차, 오른쪽이 한글 목차입니다. 제목이 티핑 포인트죠, 그렇죠?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변화 혹은 작은 요인으로 인해 한순간에 팍 하고 폭발하는 그런 지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 균형이 깨지고 엄청난 변화, 특정한 현상 혹은 세력이 한순간에 퍼지는 점, 포인트죠?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시카고대 모튼 그로진스라는 교수가 1957년에 진행한 화이트 플라이트, 백인들이 플라이트 떠난다 라는 연구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숫자가 마을 전체 20%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백인들이 플라이트, 교회를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당초에 사회학적 용어로 출발했었는데 요게 이쪽, 이제 전형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들어오면서 말콤 글래드웰의 베스트셀에서 본격적으로 티핑 포인트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내용은 재밌는 데 비해서 사례가 다 미국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요 한국 사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석을 해가면서 또 미국 사례더라도 최대한 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허쉬퍼피라는 거는 한때 상당히 유행했던 신발인데 어느 틈에가 맛이 가 있었다.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94년 말 95년 초 미국의 허쉬퍼피는 완전히 한물이 갔다. 연간 판매량은 3만 켤레였고요.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하게 되면 택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큰 데는 없었고 어디 저 변두리에 있는 찾기 어려운 그런 아울렛이 나가야 옛날 거 재고 그냥 이렇게 먼지 묻어 있는 그런 거나 있을 정도였었고. 그따라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7, 80년대에는 나름 잘 나갔다는 거예요. 제조 일본인사가 되게 고마운 신발이긴 한데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버릴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다보지 않은 신발이 뉴욕 맨하탄 도심 클럽, 술집, 소위 말하는 힙한 데죠. 여기서 막 등장을 하고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아이작 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그런 거 소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디자이너들이 무슨 컬렉션에 쓰겠다, 유명 배우가 신겠다 하면서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울버린이 전혀 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에 3만 켤레 팔았던 게 그 다음에는 43만 켤레, 12배 늘었죠. 그 다음에는 또 4배. 그러면 2년 대비해서 무려 거의 50배가 늘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맨하탄 청소년들 몇 명이 일으키는 바람들이 그게 이제 디자이너 2명, 배우 거치면서 엄청난 태풍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은 요처럼 작은 데서 출발하는데 이 우연히 생겨난 입소문이 순식간에 번지고 불어나면서 형성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걸 듣고 계시는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히트하는 거야 답답하실 텐데 그건 한번 쭉 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허쉬퍼피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그냥 못지않게 그런 범죄율 같은 것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요. 1992년에 뉴욕시는 거의 2,000건의 살인건, 60만 건이 넘는 중범죄, 마약범 거래 성행, 갱들 싸우고. 저도 이 당시 한번 뉴욕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식사하고 나왔더니 그 갱들이 뒤에 있는 차를 갖다가 깨가지고 뒤에 있는 짐을 다 빼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당연히 저 위에 할렘, 지하철 절대 타지 말랐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될 사람들이 해질녘, 이건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거리는 유령 도시였는데 이랬던 뉴욕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범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within 5 years,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살인사건은 64.3%가 줄어가지고 그 전에 2,000건이 넘었었는데 이게 한 7, 800건. 전체 범죄수도 그 전에 60몇만 건에서 절반 수준인 한 30몇만 건. 뉴욕이 이제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표가 보게 되면은 쫙 올라갔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쭉 떨어지면서 범죄율이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주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허쉬퍼피나 또는 뉴욕의 범죄나 보면서 가만히 번지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것들이 바이러스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바이러스, 우리 요새 코로나 보게 되면 전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감염인자 그 자체, 이제 코로나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인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산밀 그래가지고 무슨 밀폐, 밀집 그런 것들이
뭐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줄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감염제 일으킨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되고 감염제 갖다 없애버려야 되고 문 열어놔야 되는 거고 거꾸로 시상품 만들려고 그러면은 감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막강한 코로나가 요새 같은 뭐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 같은 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제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산미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제품, 상품 쪽에 응용해 볼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찾는 게 오늘 공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커넥터, 메이븐, 세일즈맨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마당발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마당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마당발, 커넥터인 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죠. 자기 이제 북 톡쇼 와가지고 소개하면서 당신 지금부터 부자 됐다. 책 인세로 대박 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토크쇼 스타일뿐만 아니라 배우, 작가, 잡지 편집장, 방송인이죠. 그래서 96년 자기가 진행한 윈프리쇼에 요 북클럽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책을 소개해왔습니다. 모든 저자들의 꿈은 저기 가서 한번 소개를 받는 거였죠.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윈프리가 언급한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오프라 효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안나 까렐이나 100년 동안의 고독, 솔로몬의 노래, 기타 등등이 고전이었지만 고전이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고전 그러면은 뭐 이름은 알지만 안 본 책 그런 것들이 고전이니까. 근데 막 소개를 하니까 그래? 이런 내용이 하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고전이면서도 무지 많이 팔리게 되는 거고 출판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익숙한 건 아니라 2011년에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따로 북클럽 2.0 이래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북클럽을 이어나가면서 여전히 이 막강한 이 입소문, 세일스맨, 마당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은요, 아까 보시던 이제 그 허쉬파피가 왜 히트했는가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이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탐 행스가 포레스트 검프가 우리나라에서는 94년 10월인데 미국에서는 94년 7월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저때 신고 있었던 신발이 바로 허쉬퍼피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유명인 신고 나고 스토리가 나오게 되니까 몇몇 좀 이렇게 힙한 친구들이 재밌다 시키면서 어디 막 뒤져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본 디자이너, 다른 배우들이 신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쫙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이런 거 히트했다라고 봤을 때 이런 속성을 지녔나 지녔지 않나 대박의 속성 되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탐스 슈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때 되게 유행했던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 한 켤레 사게 되면 또 한 켤레 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원포원 그래가지고 야 코스 마케팅이야 착한 마케팅이야 이거 하게 되면 대박 나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신발 디자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 신발을 무지 많이 신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제 누구지 하면서 무슨 원포를 줘서 신은 게 아니라 그냥 헐리우드 배우가 신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었다가 항상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식상해지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안 신기 시작을 하니까 같이 그 신발이 같이 사그라들면서 오늘날은 뭐 좀 회사가 많이 어려워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선한 마케팅까지 간다가 아니라 항상 이것은 왜 히트했는가 했을 때 요 티핑 포인트의 개념, 이 잣대, 이 프리즘 우리 해석을 해보면서 뭐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추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뭘 장착이 됐었는데 이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언제쯤부터 추락할 거다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당발 외에 이제 메이븐하고 세일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능숙능란한 사람들 선택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설득의 법칙 보게 되면은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 이런 게 있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일스맨의 내용 보게 되면 호감을 많이 끌어요. 상대방. 그다음에 희귀성도 이런 말 잘하니까 세일스맨 하고 있고 또 권위 우리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어떤 교수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 교수약을 명함 주니까 갑자기 상대방들이 말을 적게 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쓰고 존댓말 쓰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위? 그 메이븐이 어떤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정보를 캐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따라서 입소문을 낸다는 것은 가장 무슨 영향력이 큰 거는 유명 연예인 같은 마당발이지만 그거 외에도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의 정보를 갖다 내가 듣게 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네 라는 사람의 얘기도 잘 번지게 돼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사람들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세일스 잘하는 사람들 얘기도 잘 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요 사람을 갖다가 핵심으로 뽑을 때에는 요런 그 마당발 커넥터 외에 메이브는 누구를 할까 세일스맨은 누구를 할까 까지 고민하면서
입소문의 경로를 갖다가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는 입소문을 퍼뜨리는 자, 웨이브는 지시,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일즈맨은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요 고착성 요소, 바이러스 그 자체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뭐 세사미 스트릿, 사실 미국서 생각 안 해보면 잘 알 수 없고 그 뒤에 거 정말 모르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고 그거와 매우 관계가 있는 고착성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요 스틱, 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제가 1초 만에 쫙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붙은 6가지 법칙. 그래서 success란 단어, 성공, SUCCESS를 갖다가 외우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simple, unexpectedness, concrete, credit, emotion, story. 마지막 S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그래가지고 S가 달라붙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만들 때 내가 만든 메시지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면은 델타 바이러스처럼 델타처럼 센 거고 이런 속성을 못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요즘 오미크론처럼 힘 없는 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mple, 단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10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라. 10개 해봐야 기억 못한다.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항상 의외성. 그렇단 말이야? 저 그림이 팝콘이 되게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막 과학용어 쓰면서 안 읽거든요. 요 그림만 붙여두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 저거 하고 점심 저거 먹고 저거 먹는데 저런 거 먹었을 때 총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양보다 팝콘 한 공기가 더 많습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바로 상상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오래 박히겠죠. 그래서 의외성, unexpectedness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추상적인 건 답 아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세스 고딘의 퍼플 카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보랏빛 썩어온다 같은 경우도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는 리마커블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근데 리마커블이라는 단어가 들어도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퍼플 카우 그러면은 보라색인데 이제 미국에서 카우 그라는 게 젖소니까 까만 색깔이 하얀색으로 떠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뭐 누렁이만 생각해가지고 온통 보라색 색깔 떠오르는데 머릿속에 뭐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려져야지 오랫동안 남는다. 추상적인 건 하나도 안 남고 그나마 단어가 남고 확실한 거는 그림이 가장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박 그럴 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사랑 그러면 사람마다 사랑이 틀리니까 구식이 된다. 네 번째가 신뢰성.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 같은 거 본다 그러더라도 항상 전문가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사실 그 소리나 뭐 앵커가 말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앵커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박사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뭐 더 신뢰가 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5번째가 당연히 이제 뭐 감성을 자극한다. 그다음에 6번째가 스토리로 해야지 잘 얘기된다. 그래서 SUCCESS. simple, unexpectedness, concrete, credit, 그다음에 emotion, story, 복수를 의미한 S. 이거 갖다 외우게 되면서 내가 만든 메시지가 정말 속성을 잘 지니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메시지가 바로 케네디 1962년도 비전이라는 거죠.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에 귀환시킨다. 단순하죠. 62년도에 소련이 먼저 쐈는데 자기네 쏘지는 못했는데 가겠다고 택도 없죠. 근데 어쨌든 의외성이 있죠. 구체적으로 1969년 10월 31일까지 갔다 온다.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믿음입스럽고, 뭔가, 사람이 달에 갔다 온단 말이야? 막 가슴 설레면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멋지게 안 하고, 아주 재미없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비전은 팀 중심적 혁신과 전략적인 지속 확립을 통해 항공 우주 산업의 산에서 구체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다. 했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용 같아요, 실은.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캐디처럼 이렇게 표현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석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1하고 2가 암만 탁월해도 죄송합니다만 3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뭐 운칠기삼하는 것처럼 운 정말 맞아야 돼요. 감염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상황의 힘이라고 해요. 인간이 한만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상황의 힘을 갖다 너무 하려고 그러면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상황의 힘. 어쨌든 고함쳐서 소수의 법칙 통해 가지고 시장품의 파괴력, 그 다음에 요 고착성 요소가 바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지속력을 이제 간다는 거죠. 그 어떤 우리가 국을 갖다 끓일 때에도 약한 불에서는 천천히 끓지만 센 불에서는 빨리 끓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파괴력인 거고
그릇이 얇은 뭐 양은 냄비 같으면 금방 식는데 이게 뚝배기 같으면 아주 오랫동안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속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소수의 법칙이 좀 파괴력, 그 다음에 고착성 요소가 지속력이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의 힘으로 넘어온다면 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내용 저거죠. 이제 욕하게 되면은 뭐 성소다 지나가는데 뭐 투사장 레위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착한 한데, 자 과연 이런가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프리스턴 대학 이제 두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해서 이제 2x2x2의 이제 실험 구조 갖다가 짜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이밀주제를 듣느냐, 착한 사마리아 주제를 듣느냐, 그 다음에 그 전에 신학상 일을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 셋째를 뭘 하면서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너 뉴턴 빨리 가야 돼 라고 하고, 이쪽 팀한테는 시간 보니까 여유 있는데 어쨌든 뭐 슬쩍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실은 이게 이 사람들의 이타주의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였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어쨌든 실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돕기에 성직에 들어왔거나 착한 사마리인의 이야기, 담긴 교훈으로 준비한 학생이라 그래가지고 가동기를 멈추고 적극적으로 다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 양쪽 집단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는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서둘렀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시간에 쫓긴 사람 중에서는 이 100명 중에서 10명만 도와줬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앞을 갖다 점프하고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무려 63%가 도와주었다. 바로 이 당신 늦었군요 라는 말 한마디가 평소에 동정심이 있던 사람을 갖다가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 이게 어떤 상황의 힘의 전적인 예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뉴욕의 범죄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이제 왜 그런가? 저것도 결국은 상황의 힘이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뉴욕시 범죄는 왜 줄어드는 것일까? 봤더니 결론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69년도에 무슨 뭐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가 그 전에 나온 이론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실험을 실제 해봤어요. 그래서 저 브론코스 거리에다가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을 찾아갔다가 놨더니 처음에 와서가 사람들이 차 부품을 도둑질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뽀개버리는 그런 게 실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결론적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경범죄를 단속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구나라는 요 내용이었죠. 우리가 처음 공부한 건 아니고 우리 지난 시즌 1에서 블루오션의 저쪽 뒤편에서 살짝 이 얘기를 좀 다루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왜 이 당시에 뉴욕 시장이 이제 그 낙서에 집착을 했는가? 결국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할때 중반부터 슬럼한 시작, 살인범죄, 무지만이 늘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은 강력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하철 낙서부터 없애자. 낙서 지우려고 엄청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얘네들이 막 칠하게 되면은 가만뒀다가 얘네들이 낙서를 즐기면 타임 되게 되면은 그 열차는 빼내가지고 옆에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낙서 갔다가 하고 놀라 그런 애들도 차가 없어지니까 점점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재밌는 것은 낙서를 지은 지 90일 만에 범죄를 줄기 시작해가지고 3년 후에는 무려 80%가 사라졌다는 거죠. 경범죄 속도 단속하니까 강력범죄가 같이 줄더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상황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이제 꼬꼬면 얘기가 바로 떠올랐었어요. 그러면 꼬꼬면을 갖다가 우리가 그 발약수학산의 세 가지 요소를 본다 그러면 뭐가 될까? 이 당시 이경규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염인자 그 자체는 꼬꼬면인데 한번 설명해보게 되면은 저 이경규가 이 당시에 이제 남자의 자기인가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죠. 상당히 인기였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라면 만드는 걸 갖다 서로 공개했었는데 본인이 자기만의 비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 당시에 이경규의 인기는 요새로 치게 되면 거의 무슨 뭐 신동엽 더하기, 뭐 유재석 더하기, 뭐 강호동 정도급 그 정도의 뭐 어마어마했으니까 이런 양반이 와서 하니까 시청률이 높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었고, 자 감염인자 그 자체 메시지 기상되는 건데 꼬꼬면이라고 줬어요. 꼬꼬면이라고. 만약에 이름이 꼬꼬면이 아니라 닭 국물면이다 이러면 이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꼬꼬면 그러니까 꼬꼬댁하는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섰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 고착시키는 이런 것들. 아까 석세스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브레인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우리 흔히 12시에 만나요 떠오르는 거 있죠. 두통, 치통, 생리통엔 맞다.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제 말 안 합니다만은 바로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많은 듣고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감염 임자의 힘으로 작용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꼬꼬면의 그 등장 배경. 이 당시 이제 라면에 달이랑 라면에 맛있게 송했으면서 만약
이때 이미 이제 뭐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게 있었으면은 별로 시도 안 했을 텐데, 당시는 전부가 다 빨간 국물면 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 베이스의 어떤 매운맛이었는데, 최초로 소고기가 아니라 닭 베이스의 매운맛이 아니라 칼칼한 맛. 그러면서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이게 등장을 하니까, 처음 등장하니까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케팅 시간에 배웠던 최초의 법칙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자, 과거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새 요소에 맞춰서 분석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 BTS는 그 새 요소에 맞춰서 부과하게 되면 뭐가 될까? 요즘 뜨고 있는 포켓몬, 요새 이제 빵 완전히 쌩 난리인데, 저거는 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서별로 모여서 토론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렇다 그러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제품 만들 때 제품력은 되게 뛰어난데, 훌륭한 거 많죠. 근데 왜 이게 대박이 안 나고, 뭐가 이게 점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됐을까? 우리가 상황의 힘이 뭘 놓친 걸까? 메시지에서 뭐가 빠진 걸까? 이런 우리 커넥터나 뭘 놓친 걸까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포켓몬 관심이 많습니다. 저게 원래 뭐 뛰어나기도 했지만 왜 포켓몬이 지난번에 포켓몬 고에서는 히트를 안 하고 요새서 했을까? 근데 보게 되면은 저런 얘기 있더라고요. 옛날에 포켓몬 어렸을 때 빵 먹던 애들이 포켓몬 고 같을 때만 해도 여전히 대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자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상황의 힘에 해당되는 건데, 옛날에 포켓몬 고 나올 때만 해도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돈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추억이랑 같이 맞물려서 저걸 갖다 이제 구매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게다가 뭐 사실 저거 사게 되면 저게 나중에 몇십만 원에 팔린다. 저거 총합 세트는 백몇십만 원이어가지고 저거로 돈벌이 한다는 거는 뒷단의 얘기인 거고, 그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앞단에서 왜 저게 떴는가 놓고 봤을 때. 그럼 실은 이제 좋은 무렵에 등장했을 때 뭔가 흥미로운 게임 같은 게 하나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 허쉬퍼피가 다시 떴을 때 이 탐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가 있었던 것처럼 저게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게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티핑 포인트가 단순히 사례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품을 만드는가를 갖다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대박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티핑 포인트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빅마우스의 도움으로 일단 올라가야 되고, 제품 메리트의 고착성으로 오랫동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만 있더라도 상황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안타깝지만 힘들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